자, 수열의 귀납적 정의를 한번 봅시다. 우리가 요거는 음, 집합할 때 기억나는지 모르겠다. 집합에서 쌤은 요거를 얘기를 많이 해. 우리가 집합의 원소 하나하나를 쓰는 걸 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는 원소 나열법이라고 그러지. 그죠? 원소 나열법이라고. 그 다음에 원소 그걸 하나하나 쓰지 않고 원소에 대한 식이나 문장을 설명할 수 있는 문장을 쓰는 걸 가지고 조건 제시법이라고 해요. 자, 집합에서 이렇게 표현하듯이 우리 수열에서도 수열을 직접 이렇게 쭉 나열하는 게 아니라 이 조건 제시법처럼 어, 수열을 관계식으로 적어내는 게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가 수열의 귀납적 정의라고 해요. 귀납. 자, 쌤이 원래 필체가 그렇게 좋지도 못한데 이 새끼손가락을 세우고 쓰려 하니 글이 잘 안 써진다. 자, 암튼 보시면 지금 AN을 뭐 귀납적으로 정의할 수 있다 해놔놓고 밑에다 쭉 얘기를 하는 걸 보면 자, 밑에 얘가 하나 나오는데 A1이 1이고 AN 플러스 1은 AN 플러스 N으로 표현되어 있다. 자,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한번 봅시다. N번째, 뭐 어떤 항이 있으면 그 항에다가 n이라는 수를 더해주면 그 다음 항이 된다. 그럼 만약에 A2를 구하고 싶다. A2를 구하고 싶으면 어떻게 되냐? A2는 A1에다가 1을 더하는 수라는 거지. 그지? 맞지? 그럼 얘가 얼마 되겠어요? 원래 A1이 1이니까 1에다 1 더했으니까 2가 되겠지. 그럼 A3은 A2에다가 얼마? 2를 더하는 거는 2에다가 A2가 2니까 2에다 또 2를 더했으니까 얼마 되겠어요? 4가 되겠죠. 됐나? 그 다음에 A4는요. A3에다가 얼마? 3을 더해보죠. 그럼 A3이 4니까 4에다 3 됐으니까 7 되겠지. A5까지만 가봅시다. 그러면은 A4에다가 4를 더하는 거니 7 더하기 4 해서 11 이렇게 될 거예요. 됐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수열을 찾아낼 수가 있다. 그래서 뭐 수열의 관계식을 줍니다. 항 사이의 어떤 관계. 요게 이제 귀납적 정의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 별거 없어요. 그럼 등차 수열을 한번 보면 197쪽에 개념 68번에 등차 수열을 한번 봅시다. 초항 A라고 보고 AN 플러스 1은 AN에다가 D를 더한 거다. 너무 당연한 소리 아닌가? 그죠? 우리가 등차 수열보다 공차를 더하면 그 다음 항이 되잖아. 그지? 맞죠? 그래서 등차 수열을 나타내는 관계식, 이에 뭐라고 돼 있죠? A에 N 플러스 1 빼기 AN. 자, 그 앞에 항이랑, 아니, 뒤에 항이랑 그 앞에 항이랑 서로 빼면 당연히 공차가 나올 거 아닙니까?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혹은 AN 플러스 1은 AN 플러스 D. 네, 너무 당연하고. A의 N 플러스 1 빼기 AN은 A의 N 플러스 2 빼기 AN 플러스 1이다. 자, 이것도 얘보다 하나 앞선 항, 얘보다 하나 앞선 항 서로 빼기 하면은 얘들 둘 다 서로 공차의 값이 나올 거예요. 다를 수가 없잖아요. 그지? 그 다음에 얘를 만약에 이항을 하게 되면요. 이 녀석 n 플러스 1을 좌변으로 이항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노? an 플러스 an 플러스 2an 플러스 1이 되고 자, 요 an 요거도 우변으로 넘어가면은
이렇게 되잖아. 맞지? 얘가 지금 우리가 등차 수열이라는 거를 얘기를 하고 있었잖아요. 그치? 얘들은 그러면 이 수열, 여기 표현되는 녀석은 등차 수열일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순서가 어떻게 되니? an 플러스 1, an 플러스 2. 얘가 등차 수열, 이 세 개가 등차 수열이니까 가운데 녀석의 두 배는 앞에 녀석과 뒤에 녀석의 합이다. 뭔데? 등차 중항이잖아. 요거단 말이야. 당연히 만족을 해야겠지, 그지? 아무튼 그래서 우리가 등차 수열은 귀납적 정의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198페이지를 보면 등비수열의 귀납적 정의. 자, 얘도 마찬가지지. A 초항을 A1, A라고 두고 공비가 R이잖아요. 맞지? 그러면은 초항은 당연히 A고 AN 플러스 1. 얘는 얘에다가 뭘 해야 공비 R을 곱해야 그 다음 항이 되잖아요. 등비수열은. 그래서 이렇게 표시하면 끝이 난다고. 끝입니다. 뭐 없죠. 네. 그래서 자, 관계식 한번 보면 네, 공비 나오면 공비 나와야 되겠죠.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죠. 똑같잖아. 맞지? 음. n 플러스 1에서 an 나눈 거나 n 플러스 2에서 n 플러스 1을 나눈 거나 둘 다 공비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 식에서 찾아낼 수 있는 부분도 an 플러스 1의 제곱은 an 곱하기 an 플러스 2다. 자, 이거 우리가 나누기는 분수식으로 표현할 수 있잖아. 그치? 분모로 보내버릴 수 있단 말이야. 자, 그러면은 대화한끼리 곱해도 되잖아. 그러면 어떻게 되니? a의 n 플러스 1의 전체의 제곱은 an 곱하기 an 플러스 2 이렇게 할 수 있다. 됐죠? 그래서 뭐 크게 그 권리적거리는 부분은 없을 거고 문제는 이제 귀납법. 이 귀납법이 상당히 헷갈립니다. 자,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처음에 이거를 하면 에? 뭔 소리야? 라고 이해하기 힘든 포인트가 있는데 자, 어떤 부분을 잘 보셔야 되냐면 우리가 증명할 때 어떤 수 n, 자연수 n에 대해서 pn이라는 녀석이 반드시 성립을 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을 하는 방법이 자, 첫 번째 n은 1일 때 pn이 성립을 하는지 확인을 합니다. 해보면 성립을 해요. 얘는 성립할 겁니다. 다음 두 번째 가정을 합니다. 뭐 n 이꼴 어떤 임의의 수 k일 때 뭐가 pn이 성립한다고 가정을 해요. 가정을 한 뒤에 세 번째 n이 k 플러스 1일 때 pn이 성립하는지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확인이 되면 얘는 내가 세운 과정이 맞아. 그래서 n이 자연수 전체에서 이 명제를 만족할 거야 라고 증명하는 방법을 가지고 우리가 뭐라고 한다? 수학적 귀납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귀납법. 귀이 납자가 여기 니은이 왜 자꾸 이렇게 써지지? 귀납법. 자, 우리가 귀납법이 있고 연역법이 있지?
귀납법은 구체적인 거에서 일반적인 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고, 연역법은 반대죠. 일반적인 거에서 구체적인 방법을 증명하는 방법이라고 간단하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귀납법이니까 뭐고? 구체적인 케이스 하나하나 확인해보고, 얘가 성립하네. 그러니까 그러면 뭐고? 전체에서 다 될 거야 라고 증명을 하는 방법이란 말이야. 알겠죠? 자, 그러면 귀납법 뒤에서 우리가 문제 확인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고 200페이지로 넘어가 봅시다. 그러면은 방금 공부한 것들 유형별로 문제들을 같이 풀어보면서 익히도록 합시다. 자, 120번 유형에는 K번째 항 구하기 이에 자, 1번 문제를 보면 A1 초항이 2이고 A n 플러스 1은 n 빼기 a n이다. 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를 한번 확인해 보면 n에다가 1을 넣으면요. a2는 1 빼기 a1. 그래서 얘는 얼마죠? 1 빼기 2가 돼서 마이너스 1이죠. 그러면 a3은 n에다 2를 넣은 상황이니 2 빼기 A2입니다. 그죠?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2 빼기 마이너스 1이니 3인가요? 그 다음에 A4는요? 3 빼기 A3일 거니 어떻게 돼요? 3 빼기 3 해서 0 되겠네. 됐죠? 그 다음에 A5는 4 빼기 A4이니 4 빼기 0은 4가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A5는 4이구나. 이렇게 확인할 수 있겠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유형 121번 등차 수열의 귀납적 정의를 한번 보십시다. 초항이 얼마라고요? 3이라고요. 그 다음에 an 플러스 1은 an에다가 5를 더하면 된다.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공차 D가 5구나. 맞죠? 자, A20은요, 어떻게 구합니까? A 플러스 n-1D. A가 3이고, 19에 공차가 5니까, 9, 5, 45에 50, 95가, 95에다 3 더하면 98입니까? 답이 98이다. 4번 되겠네, 그지? 됐어요? 자, 그 다음에 122번 봅시다. 등비수열. 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건 뭐 따로 유형 설명할 건 없고 바로 문제 8번을 보면 되겠다. 자, A1이 2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AN 플러스 1은 2배의 AN. 얘가 그러면 결국 뭐라고? 얘가 공비라고요. 자, 그래서 공비 R이 얼마다? 2라고. 됐나? 그러면 초항 나왔고 공비 나왔으면 우리가 일반항 구하는 거 끝났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가 문제가 원하는 게 A1 더하기 A2 더하기 해서 어디까지 더하라고? A6까지 더하라고. 자, 그럼 등비수열의 합공식 뭡니까? Sn R 빼기 1 분의 A R의 N제곱 마이너스 1이었잖아. 그지? 여섯 번째까지니까 2 빼기 1 분의 A 2의 6제곱 빼기 1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치? 그러면 얘는 2 빼기 1은 1이니까 그냥 안 써도 되겠고 전개하면 2의 7제곱 빼기 2인데 2의 7제곱 빼기 2는 계산 용도를 할 수 있으니까 합시다. 2의 7제곱은 얼마고? 128이죠. 거기서 2 뺐으니까 126이 답이 되겠네. 됐나요? 자,
등비수열, 귀납적 정의 뭐 이렇게 한다 했는데 이거 등비는 크게 뭐. 그 다음에 유행 123번을 보시면 귀납적 정의의 활용이라고 했는데 자 얘는 뭘까? 우리가 빈칸 채우기 이거 좀 어려워하는 학생들 많아서 12번 한번 봅시다. 어느 여행 동아리에서 참석한 N명의 회원이 모두 서로 한 번씩 악수를 했대. 그 다음은 N명의 회원이 악수한 총 횟수를 AN이라 할 때 A1을 구하고 AN과 AN 플러스 1 사이의 관계식을 구하는 과정이다. 자, 잘 보시면 한 명의 회원이 참석하면 악수를 자, 당연히 혼자서 어떻게 악수를 하노? 그래서 A1은 0이죠. 그죠? 됐죠? 그 다음에 N명의 회원이 악수한 총 횟수는 AN이다. N명의 회원이 모두 악수를 한 후, 그 다음에 한 명이 더 왔어. 그러면 얘는 N 플러스 1명이 될 거 아니가? 그지? 순서도 N 플러스 1번째가 될 거야. 그러면 얘는 먼저 와 있던 N명의 사람과 악수를 하게 되니 몇 번 악수를 하겠습니까? 얘는 N번 악수를 하겠지. 맞지? 이해돼요? 자, 한 명이 있었어. 혼자서는 지가 악수를 할 수 없어. 근데 이제 두 명 오고 세 명이 왔단 말이야. 한 명, 두 명, 세 명. 그럼 얘들끼리 악수를 막 하고 있다고. 그러면 뚝뚝 해가지고 N번째 얘들이 악수를 몇 번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걸 내가 N이라고 하겠다고. 여기에 이만큼 N명이 있어가지고. 맞지? 지들끼리 악수를 했단 말이야. 그걸 AN이라고 표현하면 여기에 한 명이 더 와. 한 명이 더 온단 말이야. 얘는 그러면 N 플러스 1번째. 여기 이미 N명이 있으니까 얘가 하나 더 오면 얘는 N 플러스 1번째 사람이 되는 거지. 그치? 자, 그러면 야들이 이미 지들끼리 악수를 한 횟수가 있고 얘가 옴으로 해서 추가로 악수를 해야 되는 건 뭐고 1번부터 N번까지 얘가 한 명씩 다 악수를 해야 될 거 아니니. 그치? 근데 그때 악수를 하는 횟수는 당연히 뭐고 기존에 있던 사람 수만큼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얘가 n이 돼요. 됐어요? 그래서 이게 뭐다? 아, n 플러스 1명일 때의 악수의 횟수는 n번째, n명이 있을 때의 악수 횟수에다가 n을 더해주면 되더라. 식이 이렇게 된다. 그래서 첫 번째 네모에는 0이 들어가야 되고 두 번째 네모에는 n이 들어가야 됩니다. 알겠죠? 요 녀석하고 요 녀석 됐나요? 자, 그 다음에 넘겨보면 귀납법. 자, 하하. 네, 좋습니다. 오, 귀납법 유형이 지금 3개나 나와 있는데 이게 뭐 다르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요. 자, 봅시다. 음? 뭐를 할까? 뭐를 할까? 124번 유형은 뭐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기는 한데요. 이 얘들은 그냥 뭐 읽어보면 되는 거라서 얘들은 넘어가고 실제로 이제 문제에서 우리가 빈칸 채우기 내지는 증명하라 라는 문제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서술형에서. 그래서 그런 거를 확인하려면은 18번을 한번 가봅시다. 자, 125번 유형. 자, 202쪽에 125번 유형 18번 문제를 한번 보시면
자,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해서 n까지 더하면 2분의 n 플러스 1이 되는 거를 증명을 하라라는 건데, 우리는 얘의 답을 얘인 거는 이미 알고 있는 상황이잖아. 왜? 우리 시그마 k 배웠잖아. 시그마 k. 시그마 k 뭐고? 1부터 n까지 합은 2분의 n 플러스 1. 이거 안단 말이야. 아는 거는 맞는데 증명해 보래요. 자, 그러면은 n이 1일 때 성립하는지를 확인해 봅시다. 자, n이 1이면 당연히 뭐고? 좌변 1이죠. 맞지? 이 좌변이 1입니다. 우변은요. 여기는 1 집어넣으면 1, 1, 분자가 2고 분 모두 2니까 약분하면 네, 1이죠. 우변도 1이 나옵니다. 성립하네. 오케이. 그러면 요걸 때 성립한다고 가정을 하는 거야. 그죠? 그래서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뚝뚝뚝 해서 어디 k까지 더하면 2분의 k 플러스 1이 될 거라고 가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주의를 해야 되는 게 n이 k 플러스 1일 땐 그럼 여기가 되는지를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자, 여기서 주의할 점, 쌤이 아까 얘기했던 거, 자, 뭐냐면 k 대신에 k 플러스 1을 끼워 넣는 방식이 아닙니다. k 대신에 k 플러스 1을 끼워 넣게 되면 얘가 어떤 식이 나오느냐, 어떻게 돼요? 1 플러스 2 플러스 k 플러스 1은 2분의 k 대신에 k 플러스 1을 넣을 거니까 k 플러스 1, k 플러스 2 이렇게 됩니다. 단순하게 그냥 끼워 넣어버려요. 그래서 얘는 그냥 이렇게 해버리면 무슨 상황이 벌어졌냐면, 얘는 나는 뭐고 이렇게 될 거야 라고 추측했잖아. 근데 얘도 그냥 똑같이 한 항을 더 진행시켰을 뿐이야. 맞지? 가정에서 그냥 하나를 더 간 겁니다. 그럼 하나 덜 간 거나 하나 더 간 거나 어차피 얘는 뭐고 결국은 가정한 거에서 벗어나지 않았단 말이야. 그지? 그럼 얘는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면 단순하게 k 자리에 k 플러스 1을 넣는 게 아니라 얘는 수열의 규칙상대로 그냥 실제로 진행을 시킨 겁니다. k 플러스 1. 이거랑 이거는 똑같긴 한데 우변은 그러면 어떻게 돼요? 2분의 k에 k 플러스 1이라고 내가 가정했던 거에 뭐고? 여기를 끼워 넣어서 바꾸는 게 아닌, 자, 등식의 성질을 활용을 하는 거예요. 등식에 지금 얘가 추가가 됐잖아. 맞지? 그러면 나는 우변에도 그거를 추가를 할 거라고. 얘를 추가를 한다고요. 얘를. 단순하게 k를 k 플러스 1로 바꾼 게 아닙니다. 얘는 가정에서 나온 방법과 달리 그냥 등식의 성질을 이용을 해서 양변에다 똑같이 얘를 끼워 넣었을 뿐이에요. 그러면 얘는 우변을 확인해 보시면 되겠죠. 자, 우변은 저거 통분을 하게 되면은 2분의 k에 k 플러스 1, 야, 왜 2고 k 플러스 1이지? k 플러스 1입니다. 자, 그럼 여기에다가 2분의 얘를 더했다고. 그러면은 이 분모 같으니까 자, 분자끼리 k제곱 플러스 k 플러스 2k 플러스 2잖아. 그럼 어떻게 돼요? 2분의 k제곱 플러스 3k 플러스 2가 되잖아요. 그럼 얘가 인수분해가 k 플러스 1, k 플러스 2로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겠지. 그래서 나는 그냥 가정했던 것처럼 단순하게 k만 끼워 넣어서 바꾼 게 아니라 실제로 얘를 항을 진행을 시켜 봤더니 내가 원하는 모양과 동일하게 나오더라. 얘는 이제 그럼 뭐고 증명이 된 거지. 가정을 한 게 아니라 나는 이걸 실제적으로 문제를 풀어서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왔으니, 그러면은 내가 추측했던 거랑 실제로 해본 거랑 결과가 똑같으니까 내 가정이 틀리지 않았구나, 맞구나, 이렇게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n번째, k번째도 되고 k 플러스 1번째도 되고
다음에 1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미 어떤 K 값이 그러면 뭐 1 되고 2 되고 3 되고 4 되고 5 되고 6 되고 다 될 거니까 그러면 얘는 자연수 전체에서 다 오케이 내가 가정했던 게 맞구나 라고 증명을 하는 거라고.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귀납법은 뭐예요? 케이스 하나하나를 다 확인하는 거예요. 1일 때 되고 2일 때 되고 3일 때 되고 4일 때 되고 5일 때 되고 해가지고 K번째 때 되고 K 플러스 1번째도 되니 그러면 그 이유도 전부 다 될 거야. 모든 자연수에서 다 될 거야. 이렇게 증명을 하는 거야. 알겠죠? 자, 그러면 이거 하나 더 해봅시다. 음, 이게 과연 나올지 안 나올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생으로 진짜 귀납법으로 증명을 하라라고 이 서술형이 나올지를 모르겠어. 그래서 빈칸 채우기만 할 수 있을 정도로 준비를 하면 될지 아니면 아예 생으로 맨바닥에서 없는 상태에서 백지에서 쭉 증명할 수 있을 만큼 해야 될지 이따가 우리 기출문제 공부할 때 과거 너희 학교에서 혹시나 이걸 낸 적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보고 아니면 인근 학교들도 마찬가지고 낸 적이 없다 그러면은 일단은 빈칸 채우기 정도로만 한 뒤에 마지막에 그래도 뭐 난 충분히 여유가 돼 라고 하면 아예 생으로 바닥에서 백지에서 쭉 증명하는 것까지 연습을 한번 하십시다. 이번에는 이제 기말 준비하는데 범위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시간적 여유는 충분할 거라고 보여요. 그래서 한번 해보십시다. 자, 126번에 귀납법 부등식 증명 한번 봅시다. 22번 문제를 한번 보면 h가 양수일 때라고 했고 n이 2 이상 모든 자연수 인 자연수 그 다음에 1 플러스 h의 n제곱은 1 플러스 nh보다 크다를 증명한 것이다 라고 했는데 첫 번째 자 2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2부터 시작해야 되겠죠. 2일 때가 가장 처음이니까 2를 대입을 해봅시다. 그럼 어떻게 돼요? 1 플러스 h의 제곱 1 플러스 2h 자, 좌변을 전개를 하면 1 플러스 2h 플러스 h 제곱이고 1 플러스 2h자 좌변과 우변의 차이점은 얘잖아. 당연히 1 플러스 h 1 플러스 2h 1 플러스 2h는 공통이고 좌변에만 h 제곱이 붙었단 말이야. 자, h라는 녀석이 양의 어떤 수니까 당연히 뭐고 얘는 양수죠. 그죠? 그러면 똑같은 상황에서 아무리 작은 값이지만 얘가 뭐고 오른쪽보다 더 많잖아. 그러니까 크다라는 게 당연히 성립되겠죠. 확인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나는 가정을 할 거야. 두 번째 NE K 역시 2 이상이어야 됩니다. 1대 성립할 거라고 가정을 하십시다. 그러면 1 플러스 H의 N자리에 K만 넣으면 되잖아. 자, 이렇게 가정을 했어요. 그러면 결론 세 번째 n은 k 플러스 1일 때 이게 성립하는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k 플러스 1이 되는 방법은 어떻게 돼요? 우리가 지수 성질에 의해서 1 플러스 h의 k제곱에 나는 1 플러스 h를 한 번 더 곱해줄 거야. 그럼 어떻게 돼요? 얘가 1 플러스 h의 k 플러스 1제곱이 되죠. 자, 이게 좌변입니다. 그 다음에 우변은 1 플러스 아까 가정했는 거에 여기에다가 1 플러스 h를 곱해준다. 그래야 요거 약분하면은 요 위의 식으로 돌아가잖아. 그지? 그치? 이 식에서 이 식으로 넘어오는데 단순하게 k에다 k 플러스 1을 빼서 대입을 하는 게 아니라 둘 다 부등식의 성질 그 다음에 지수 법칙
성질을 이용해서 수학적으로 오류가 없이 그냥 그 다음 항을 진행을 시킨 거야. 됐죠? 그래서 얘랑 얘를 곱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어쨌든 간에 좌변 결과는 얘가 됐고 내가 원하는 상황이 됐잖아. K 대신에 K 플러스 1이 들어간 상황과 동일한 상황이 됐어. 그러면 야도 K 대신에 K 플러스 1을 집어넣은 상황과 비교를 하는 겁니다.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야를 이제 전개를 하면 어떻게 되죠? 얘를 전개를 하면 어떻게 되죠? 쓱 전개해 봅시다. 이렇게 전개하면 이렇게 전개하면 1 이렇게 전개하면 H 이렇게 전개하면 KH 이렇게 전개하면 KH의 제곱 이렇게 되겠네. 됐나? 됐어요. 자, 그러면 야는 뭐냐? 자, 마찬가지로 얘도 이 위쪽으로 적어보자. 1 플러스 HH니까 뭐고 K 플러스 1 H 플러스 KH 제곱. 자, 내가 확인하고 싶었던 건 가정이 그대로 그냥 가정한 대로 봤으면 어떤 상황이 벌어졌냐면 1 플러스 H에 K 플러스 1은 1 플러스 K 플러스 1H. 나는 가정한 결과는 얘잖아, 그지? 맞지? 근데 실제로 문제를 풀어봤더니 정리를 하면 녹색으로 쓸게요. 1 플러스 H에 K 플러스 1제곱은 1 플러스 K 플러스 1 H 플러스 KH의 제곱. 자, 이렇게 됐어. 야가 지금 더 생겼어. 무슨 말인지 이해되나? 자, 그러면 보세요. 이 녀석하고 이 녀석을 한번 비교를 해봅시다. 누가 더 커요? 자, 요거 1번이라 하고 2번이라 할게요. 1번이 크나 2번이 크나? 1번이 크죠? 맞죠? 아니, 2번이 크죠? 어. 여기를 얘는 동일하니까 이거를 만약에 A라고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나는 1번이 A보다 작다는 걸 확인하고 싶단 말이야. 그지? 근데 2번이 A하고 비교를 했더만 2번이 A보다 작아졌단 말이야. 얘는 1번은 2번보다 더 작아. 이길 수 없는 상황이야. 그러면 안 그래도 임마한테도 지는 놈이 kum한테 이긴 놈한테 가서 이길 수가 있나? 안 되겠지, 그지? 어떻게? 순서가 지금 A, 2, 1 높이로 본다면 이렇게 돼 있잖아. 그지? 당연히 그럴 거고 2번이 A보다 낮으니까 1번은 당연히 A보다 더 낮겠지. 그지?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증명이 되잖아요. 그죠? 음. 그래서 더 큰 걸 갖고 와가지고 얘보다 작다는 걸 알았으니까 그보다 더 작은 놈은 당연히 더 작을 거 아니야. 그래서 참인 게 확인이 되잖아요. 그치? 그래서 어떻게 돼요? 내가 가정하고 싶었던 거, 확인하고 싶었던 건 얘인데 다른 걸 비교를 해서 참이니까 당연히 얘가 자연스럽게 참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졌잖아. 그래서 K 플러스 1일 때도 된다라는 걸 확인을 했다. 그러면 내가 애초에 가정했던 게 뭐다? 오류가 없다. 맞다. 그래서 이 이상의 자연수에서 모두 성립한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다. 알겠죠? 23번 문제 한 번 더 풀어보고 넘어갑시다. n이 5 이상인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부등식 2의 n제곱 2의 n제곱이 n의 제곱보다 크다를 증명한 것이다. 자, 5 이상이니까 당연히 5일 때가 시작이잖아요. 그래서 n은 5일 때라고 첫 번째 네모에는 5라고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 보세요. 내가 식이 2의 n제곱이잖아. 근데 문제를 보면 좌변은 뭐고 2의
5제곱은 32라고 돼 있어. n에 지금 뭐 들어가 있니? 5가 들어가 있잖아. 그럼 이 첫 번째 네모에 5가 들어있다라는 거를 이걸 눈치채기가 힘들까? 쌤이 항상 얘기하지만 이 빈칸 채우기는요. 앞에 내용하고 뒤에 내용을 쓱 읽어보면은 내용물의 연결점 어떻게 얘가 들어가야 얘가 나올까? 이거는 글쎄요. 이게 우리가 뭐 국어나 영어의 문맥 파악에서 중간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걸 골라라 라는 거와 차이가 없지 않나요? 그죠? 우변은 그래서 뭐다? n에다 5 들어왔으니까 5의 제곱 해서 25단 말이야. 그래? 자, n 5일 때 보니까 좌변이 커. 오케이. 그래서 n이 5일 때 처음에 확인이 되네. 그렇지? 응? 성립한단 말이야. 그럼 두 번째 n equal k. 얘 5 이상이라고 했죠. 당연히 얘가 5m 떨어져 버리면 의미가 없습니다. 시작 자체를 5 이상으로 했으니까. 당연히 얘도 5 이상. 에? 얘? 왜 이렇게 적어놨죠? 뭐 이상하게 적어놨나? 자, k가 5 이상. 자, 그러면 n 대신에 k가 들어갔으니까 2의 k제곱은 k의 제곱보다 클 거야 라고 가정을 해 두겠다.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k 플러스 1이 되려면 k 대신 k 플러스 1을 단순하게 집어넣는 게 아니에요. 단순한 가정에서 그쳐버리면 이렇게 되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겠지, 그치? 무슨 말인지 알겠나? 근데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얘를 k 플러스 1을 만들기 위해서 뭐 양변에다가 뭐를 곱하니? 2를 곱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2의 k제곱 곱하기 2, 그 다음에 k제곱 곱하기 2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가 얘는 어떻게 돼요? 2의 k 플러스 1제곱이 되는 거고 얘는 2k 제곱이 되는 거지. 됐나요? 됐어요? 네. 자, 그러면 음, 식을 한번 봅시다. k가 5 이상이면 자, 여기 어디 갔노? 가운데 기억 밑에 줄 한번 보세요. 기억 밑에 줄 보면 k가 5 이상이면 k제곱 빼기 2k-1은 나 빼기 2라고 되어 있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얘는 뭔데? 얘는 네? 뭐예요 여기? k 빼기 1의 전체의 제곱이라고 보면 되겠지. 이렇게 될 거예요. 그죠? 그래서 k제곱이란 녀석은 이렇게 된다. 그죠? 그래서 기억하고 니은에서 확인을 해보면 2의 k 플러스 1제곱이 뭐다? 다 k 플러스 1의 전체 제곱보다 크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를 여기 좀 이렇게 겹치니까 이상하다. 여기다가 쏙 이렇게 합시다. 돼요? 괜찮습니까? 그래서 k 플러스 1일 때에도 성립한다가 확인이 돼서 예, 우리가 가정했던 거 되는 거 확인했으니까 자연수 5 이상의 자연수에서 성립한다라는 게 확인이 된다는 거예요. 됐어요? 네, 그래서 요거 빈칸 채우기 문제 뭐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됐죠? 그래서 빈칸 채우기는 사실 웬만하면 쓱 읽어보면
어떻게 보면 해석만 제대로 할 줄 알고 글 읽고 내가 그 내용물만 제대로 받아들일 수만 있으면 틀리기가 좀 힘든 문제입니다. 근데 대부분 학생들이 이거를 어려워하고 틀린 이유는 쌤이 뭐 계속 강조를 하지만 문해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읽고 나서 이거를 내가 뜻을 이해를 하는 게 잘 안 되기 때문에 못 푸는 거지. 언어력이 좀 있다, 논리력이 있다라는 학생들은 그냥 쓱 읽으면 당연하게 이거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쉽게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주의 있게 보시면 틀릴 만한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빈칸 채우기에 한해서는. 알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수원 개념 진도는 이게 마무리입니다. 지금 선거철이라서 좀 시끄럽다, 그지? 그래서 어, 다음 시간에는 이제 베이직 센이 마무리됐으니 그러면은 우리 기존에 원래 하던 거 뭐고 라이트 센이지, 그치? 라이트 센 또 다시 돌아와서 하고 그 다음에 시험 준비를 위해서 추가로 해야 될 거 좀 더 하고 뭐 그렇게 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금 요거까지 해서 마무리하도록